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이호성입니다. 오늘 또 청각장애인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청각장애인 고용의 주요 현황과 고용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정책이라는 것이 특정 장애의 유형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 청각장애인에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고용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고용부라든지 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청각장애인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시면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1990년도 이전에는 국가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서 99년까지는 장애인 당사자 지원 중심인데 이 시대에는 제조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부분이 직업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기술을 통해서 취업이 될 때고 그 이후에 이제 IMF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2000년대 이후에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공단 서비스가 사업주 지원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 여러 가지 그 사업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까지는 2009년도 이후에는 그 중증 장애인 더블 카운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중증 중심의 서비스 확충이 이제 이어지면서 맞춤 훈련센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됐고 중증 장애인을 향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 현재는 그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어떤 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4차 산업 대응 등 새로운 장애인 고용 서비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장애인 관련 법령의 변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의 고용 서비스도 이렇게 변화되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도 크게 한 축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도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 조성 이렇게 3가지 축으로 국가에서는 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그 장애인 고용이 30년 되는 시대였는데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도에 시작돼서 이제 2020년까지 30년이 지나갔고 올해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어떤 그 수동적이었다면 능동적, 역동적인 부분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그 국가 책임 강화라든지 사회 서비스 시장이 도래된다든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최근 장애 등급제의 폐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표는 그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제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으로 장애인 고용 시장은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은 0.43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7%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정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3 이렇게 낮은 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3%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입직이나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는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떤 질적 측면, 그다음에 개개인의 개별 노력, 개별적인 욕구를 이렇게 대응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대기업 1000인 이상 의무 이행 비율이 21.4%로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부진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 고용 여력은 좀 대기업에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 고용 제도를 현재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그 50인 이상 영세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게 6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거기에 그 고용 여건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중증 장애인 고용률이 19.5%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증 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체된다는 부분은 또 향후에 또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근속에 있어서도 그 경증은 6.3년, 중증은 4.5년인데 근속 기간이 좀 짧거나 유형별 근속 기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고용의 질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장애인 취업 특성도 변화되고 있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특성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청각장애인 가족분들이나 당사자 여러분들의 직업 준비 방향도 이 흐름을 속에서 또 이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 표를 보시면은 장애 유형별, 연령 구조별 그 인구 비중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빨간색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 발달 장애인인데 이 저연령대에서의 발달 장애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주제인 청각 장애인은 이 노란색 표인데 주요 특징은 고령대의 청각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후천적 청각 장애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늘 제가 왔었는데 이제 어떤 그 인공화후 관련해서 새로운 또 특징을 가진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지면서 청각장애인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저연령대에 많았던 부분이 소아마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대에 많이 발생하고 30세 이하 저연령대의 지체장애인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장애인의 유형별, 연령 구조별 차별화적인 그런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포에 보시면 연령대 어린 연령대에는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많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장애 유형별, 연령별로 다양한 그 장애인 고용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 특성별, 유형별, 연령별 다른 경제활동 특성과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 세분화라든지 맞춤형 정책이 향후에 더 필요하게 돼서 이 부분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직업적 장애 범주, 직업적 장애에 대한 판정 체계라든지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새 질서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서도 의무 고용제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유행인
ESG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ESG의 흐름 안에서 장애 인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일자리 영역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주요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섬세하고 각 개별 특성에 맞는 환경 구축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 과거 입직이나 어떤 성장, 취업 위주에서 고용의 질 향상 및 고용 유지로 서비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도 본인의 적성이 무엇이고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 장애에서 중증 및 고령 장애인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알선 위주에서 어떤 고용 유지에 더 많은 서비스가 이제 설계가 되게 되는데, 지원 고용이라든지 보조공학, 근로지원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취업 후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도와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중요시되고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부분에서는 의무 고용 제도를 넘어서서 이제 최근에 인식 개선 의무 교육도 강화되었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참여도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영역은 공공 일자리나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정부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부분에도 의무 고용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가 많은 교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인력을 다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도 나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진출하시기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부분, 대기업을 비롯해서 비영리 법인까지 다양한 그 기업 형태에서 그 기업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개발 부분에서도 기존에 5개 능력개발원에서 그 맞춤훈련센터가 7개가 구축이 됐고, 발달장애 훈련센터 19개소, 그리고 최근에는 동탄에 그 청각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어떠한 그러한 훈련 기관도 설계 중에 있으며, IT 센터, IT 훈련 센터도 지금 저희가 더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장애인 여러분께서 능력을 개발을 하시고 싶을 때는 공단을 통해서 이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다양한 직종으로 함께 직업 준비를 하고 직장으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취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전체 인구를 보면은 그 중에서 장애인 인구가 여러 가지 실업률이나 통계를 볼 때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장애 유형별로 보면은요, 그 지체 장애 다음으로 이제 그 시각, 청각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률에서는 31.9%를 청각장애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유형별 고용률 추이를 보시면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금 여기 파란 표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지체장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이런 순서로 지금 고용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도별로 보시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로 보시면은 그 청각장애인이 29세 이하는 46.1에서 30에서 49세에는 68.7%로 올라갔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급격하게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좀 특이사항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전 유형에서 좀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단순 노무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단순 노무 비율도 좀 중간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신 특성은 오늘 보신 저연령대의 장애인보다는 이제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또는 고용유지 지원 사항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금전적 지원을 가장 높게 지금 바라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취업 알선 그리고 장애인 구분 모집 특별 채용 이런 부분에 많은 욕구를 청각장애인은 갖고 계신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유지에 있어서는 근무 환경 구축,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작업장 환경, 수화 통역이라든지 이런 근무 환경 구축에 많은 욕구를 나타내고 계시고 수행 업무에 대한 근로 지원이라든지 타인의 도움도 청각장애인분들 이렇게 파란색 표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안으로는 직업생활 및 고충 처리 상담, 작업 보조기기 지원, 출퇴근 지원 등 다양한 직업 유지에 대한 욕구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애주기별로 지금 현재 고용되어 계신 청각장애인들의 그냥 고용 서비스 욕구 3순위를 살펴보면요. 학령기에는 취업 진입을 지원한다든지 차별금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직업 능력 개발, 기업 지원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정당한 편의 제공, 대인관계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유지 부분에서는 근무 시간 및 직무 조정, 직무 적응을 위한 지원 인력이라든지 직무 지도를 위한 지원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직업 능력 개발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학령기, 입직기, 고용 안정기, 중장년기에 따라서 사무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 다양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도 장애 유형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를 고용 개발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시면은 학령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단 서비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업 능력 평가 약 조금 있고 직업 능력 개발원이랑 연계해서 훈련받는 인원들이 10에서 30% 미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입직기에 있어서는 골고루 서비스를 받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고용 안정기, 중장년기에 따라서 이렇게 욕구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보시면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응답장애인 중 97.5%가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인 아까 보셨다시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노령이기 때문이라는데 고령자의 청각장애인이 되게 많이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주요 구직 방법으로는 공공이나 민간 알선기관을 통해 구직하거나 부모, 친척, 친구, 동료 등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는 전반적으로 고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 진입을 위해서는 취업 알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취업 유지를 위해서는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로는 임금 보조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그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구어를 사용하는 난청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입직보다는 고용 유지하는 단계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난청장애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으로 인지하고 차별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비스가 많이 정립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난청장애인을 위한 고용 서비스 가이드를 새로 개발하고 이를 고용 서비스 제공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특화된 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직을 해서 성공적으로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정서적 지지의 부족이라든지 회사 동료와의 갈등 상황 발생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기 퇴사, 정신 문제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 내 멘토나 친구 맺어주기, 근로지원인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인력인 회사 내 옹호인과 같은 프로그램의 신설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이제 청각장애인들 모든 서비스는 청각장애인들도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역이 청각장애도 있으시면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서 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 욕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좀 서비스가 좀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그 애화학교 청음회관 장애인 공단이 이렇게 협약을 맺고 교육 훈련을 제공한 결과 청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중복장애인들이 그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30명 규모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어서 청각장애와 발달장애 등 이렇게 중복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언택트 시대의 고용 시장의 변화와 청각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4차 혁명과 또 코로나로 인한 그 언택트가 가중됨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청각장애인분이 좀 종사하고 있는 그 사례로는 데이터 매니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공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로드 뷰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카메라로 된 거를 사람인지 나무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라벨링을 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웍스라는 회사에서 청각장애인분이 데이터 라벨링 직무로 지금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직무들은 많이 확대될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재택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활용 기술이 발달된다면 이런 직무들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학교나 그다음에 그 직업 교육 현장에서는 그 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청각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고요. 이 직무는 시각적 직무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기본 컴퓨터 능력이 있다면은 진출할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종사할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의 직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또한 그 디자이너라든지 시각적 능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제품의 디자인을 입힌 어떤 협력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이너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이 있으시다면 그 디자인 분야에도 많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 알고 계신 그 여성 청각 장애인을 위한 네일 아티스트 분야가 있는데요. 이 직무는 그 네일에다가 이제 아트를 하는 부분인데, 기업체와 접목을 해서 기업 내 휴게실이라든지 부대시설 등 청각장애인 부대시설 등의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를 배치해서 직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섬섬옥스라고 해서 그 철도청 코레일과 연계해서 각 철도 역사에 그 네일 아티스트들이 배치돼서 이렇게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KT에서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들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톡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네일 아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양한 직무랑도 연동이 된다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IT의 보완을 통해서 그동안의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고, 고객과의 소통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에 보다 더 많이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대기업들이 네일 아티스트를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를 고용하고 계시고요. 뭐 디지털 환경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개인 정보라든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는 직무인데, 이러한 것도 어떠한 적정 교육을 거친다면 청각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IT를 활용한 어떠한 다양한 직무, 그리고 현재 또 많이 하고 있는 기계 직무, 이런 것들도 적절한 직업 교육을 받으면 직종에 어떤 상관없이 모든 직종에 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다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뭐 의사소통의 제약이 많은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다면 다양한 직업 분야에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는 고요한 택시라든지 고요한 호텔, 뭐 고요한 전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운영이 돼서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데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강점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문화예술 분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증가되는 고령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고요한 택시인데요. 그동안에 청각장애인들은 운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는데, IT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안전에 대한 것도 IT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서 현재 고요한 택시를 통해서 청각장애인 운전기사 분들께서 정말 훌륭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거는 고요 속의 대화라고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이 고요함을 주제로 해서 전시 예술을 한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듯 하나의 그 고유의 특성을 강점으로 살려서 다양한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단에서 최근에 호텔과 연계해서 테이블 매니저라는 직무를 개발했습니다. 그 호텔 그 테이블에 이제 세팅을 하는 직무인데, 뭐 이런 직무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영역의 직무에 본인의 적성에 맞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직무가 청각장애인의 적절한 직무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의 직업 진출 및 고용 유지를 도와주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도를 알고 그거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서는 취업 알선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등록을 하시면 능력에 따른 사업체를 소개해주고 바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지원 고용을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 고용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라든지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서 진입 단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것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참여하셔서 적절한 상담과 훈련과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취업 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근로지원인이라는 인적지원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또 공단 예산으로 근로지원인을 한 분을 이제 파견을 해서 같이 일의 적응과 고용 유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인프라가 많이 확충돼서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14개 지사, 5개 직업능력개발원, 26개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제 도와서 이제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이제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장애인 근로자의 부당 노동 행위라든지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 여러 가지 회사 적응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여기에는 이제 변호사라든지 수화통역사, 전문 고충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업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장애를 우선하지 말고 개인적인 특성,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적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진로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과정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은 직업 훈련을 통해서 꿈을 키우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의 직업훈련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일반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다양한 교육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원 제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직업적 능력을 키우고 이제 직장 진입 단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다양한 기업에서 장애인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직장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고용 유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취업을 이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준비되어야 될 덕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력
실무 능력과 적극적인 자세,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의 예절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학령기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각장애인 여러분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소통 패턴에 대해서 잘 알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이 필요한지 구화가 필요한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조기기를 활용법을 잘 숙지하신다면은 기계의 힘을 빌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보조기기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하는 연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해 능력이라든지 문장을 아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 학습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활용 능력이 필요하니까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환경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취업의 문은 열릴 것이고 아까 보신 사례와 같이 그 교육 영역, 학교 영역에서 또 공무원 영역에서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장애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바로 그 인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